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 기초편으로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영상을 컷 편집, 그래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과정을 파이널 컷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만 보시면은 파이널 컷에서 영상을 자를 때 잘 몰라가지고 못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게 기초적으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반복 과정이거든요.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컷 편집이 정말로 중요하고, 파이널 컷에서도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어떤 영상 클립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클립을 이제 잘라 볼게요. 자,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커서가 지금 기본적으로 셀렉트로 잡혀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 있는 블레이드로 바꿔 가지고 잘라주면 되는데, 요 블레이드 툴 앞에 모양이 면도칼 모양입니다. 이 면도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필름으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필름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이 필름을 이렇게 쭉 펼쳐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을 면도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내고, 이제 뒷부분을 풀이나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필름을 이제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필름 재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요 면도칼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도칼 모양 눌러 가지고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영상을 클립을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렇게 블레이드 툴 눌러서 자르고 또 마우스로 셀렉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영상 편집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단축키인 이 B하고 A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블레이드 툴은 블레이드에서 B를 따와 가지고 B라고 되어 있고, 셀렉트는 A입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B 눌러서 자르고 바로 다시 A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흐름을 BA 이런 식으로 키보드 단축키를 활용을 하면은 컷 편집하는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속도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래서 B 눌러서 자르고 또 A 누르고 B 눌러서 자르고 A 누르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B 눌러서 자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클립 끝부분, 자른 부분에 지금 점선 모양이 있죠. 점선 모양이 있습니다. 이 점선 모양은 파이널 컷에서 잘랐는데 이게 지금 프레임이 연속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랐지만 실제로는 안 자른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점선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은 중간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점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선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연속된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잘려 있지만 재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연속된 안 잘린 것처럼 나오는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점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른 부분을 다시 앞뒤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메뉴에서 트림으로 간 다음에 조인 클립을 누르게 되면 잘렸는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에서 조인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점선이 없어지게 되면 조인 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선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트림에서 조인 클립을 눌러줘야 이렇게 합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BA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는데, 나는 요 부분만 잠깐 자르고 다시 A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B 누르고 자르고 A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것도 작업 순서가 많기 때문에 한 번만 누르고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면은 원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면 B를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B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자르고 다시 키보드를 떼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B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르면서 B를 이렇게 떼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누르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연습을 하시면은 컷 편집을 조금 더 수월하고 더 빨리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그리고 나는 음악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하는 와중에 재생하면서 음악 들어보면서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재생시켜 놓고 커맨드 B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재생하면서 자를 때에는 커맨드 B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영상 클립 하나만 자르는 게 아니고 영상 클립이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구간에서 이 세 개를 많이 다 자르고 싶으면은 기본적인 방법은 B 눌러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원래 이제 기본인데, 이렇게 자르면 아무래도 조금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시프트 B를 누르면은 지금 선택된 스키머가 있는 구간에 모든 클립을 다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자를 수가 있고요.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B입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은 중첩된 레이어도 한꺼번에 블레이드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은 뭐 B 눌러서 자르고 B를 꾹 누르고 있어서 자르고 바로 떼면은 원상태로 돌아오고, 재생하면서 자를 때에는 커맨드 B를 누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설명해 드렸던 몇 가지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파이널 컷에서 영상을 자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을 저희가 지금 배운 것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뭐 특별히 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시면은 영상을 자를 때 불편함 없이 영상을 쉽게 자를 수가 있고 영상 편집이 굉장히 쉬워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파이널 컷에서 블레이드 영상을 자르는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이제 활용을 잘 하면 되겠죠. 활용을 한번 잘 해보시고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을 줌 해가지고 확대를 하고 줌 아웃을 해서 이제 축소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완전 정복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그 방법들 중에 본인이 편집할 때 맞는 환경에 맞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쓰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 뭐 영상도 이제 많이 잘려지고 뭐 또 이제 짧게 이렇게 영상 클립이 들어갈 때가 있고, 자막도 들어가고 뭐 색보정도 들어가고 효과도 들어가고 뭐 모션 그래픽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영상 클립을 이제 짧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치려고 하면은 이 타임라인을 줌 해가지고 크게 보면서 정확하게 딱 맞춰주고, 또 전체를 보려고 하면 또 전체 타임라인을 봐야 되니까 또 축소를 해줘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알아두시고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27인치인데 맥북 같은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뭐 맥북 13인치, 15인치 뭐 이런 게 이제 화면이 작은 걸 쓰시면은 파이널 컷 편집할 때 확대를 많이 걸었다가 또 축소도 많이 해주면서 확대를 쭉 하고 또 축소도 쭉 하면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편집하고 또 축소하고 또 확대해서 편집하고 또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맨드 누르고 더하기 버튼, 커맨드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확대가 돼요. 타임라인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축소를 하려고 하면은 커맨드 누르고 빼기 버튼 마이너스 눌러주고, 확대는 커맨드 플러스 버튼, 축소는 커맨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 커맨드 누르고 더하기 버튼 누르거나 커맨드 누르고 빼기 버튼 누르고 요 단축키를 이용할 때에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마우스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에서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 요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확대하고 축소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방법 커맨드 누르고 더하기, 커맨드 누르고 빼기,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확대를 하고 쭉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다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한눈에 핏하게 이렇게 타임라인에 맞추는 단축키는 Shift Z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Z키는 이제 줌의 Z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확대를 얼마나 하든 축소를 얼마나 하든 관계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Shift Z 버튼을 누르면은 타임라인에 딱 맞게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줌 툴이 있거든요. 단축키는 알파벳 Z 버튼, Z 버튼, 줌 툴을 눌러 가지고 원하는 구간에다가 이렇게 맞춰 놓고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소는 어떻게 하느냐? 축소는 기본적으로 이게 확대로 맞춰져 있거든요. 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으로 바뀌어요. 바뀐 상태에서 또 클릭 해주면은 축소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할 때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쪽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드래그 해 가지고 마우스를 떼주면은 내가 선택한 구간만큼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우스를 이용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보통 셀렉트로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줌 버튼인 Z 눌러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편집하려면 또 A를 눌러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알파벳 Z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말고 충분히 확대를 하고 바로 이렇게 떼주면은 바로 다시 원래대로인 셀렉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구간으로 맞추고 바로 요렇게 떼면은 한 번 더 누를 필요 없이 바로 편집이 가능한 이런 환경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이펙트 창 위에 보시면은 여기 끝에 줌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는 말 그대로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축소하는 이런 기능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타임라인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확대하고 가로로 축소하는 게 아니고 세로로 늘렸다가 세로로 줄이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높이를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편집을 하실 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편집이지만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보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줄여놔야 한눈에 이렇게 다 보면서 벗어나는 구간 없이 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유동적으로 편집하는 환경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이 클립에 미리 보기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가 지워지고,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가 아예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크게 나오고, 이렇게 해도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중간 꼴로 맞추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한번 눌러 보시면서 맞는 편집하기 쉬운 환경을 요걸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거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시면은 이제 파이널 컷에서 타임라인을 줌하고 줌인하고 그리고 타임라인을 축소하는 줌아웃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커맨드를 활용하는 단축키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Shift Z 요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요. 마우스나 어떤 예를 들어서 트랙패드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또 트랙패드에 대한 걸로 맞춤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마우스로 이 줌 툴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작업 속도가 아무래도 느려지기 때문에 처음에 좀 배우실 때 이 단축키를 이용하는 요런 거를 이제 좀 손에 익히시면은 나중에 편집 속도를 많이 올리고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클립의 영상 길이를 조정하는 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영상 편집이라는 것 자체가 클립들을 컷해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영상 편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상 클립을 이렇게 자를 때 칼처럼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요런 잘랐는 클립들을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조정하는 게 이제 트림, 영상 클립 길이 조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은 파이널 컷에서 영상 길이를 조정하고 영상의 클립들을 이렇게 정렬하고 음악하고 딱딱 맞추는 요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파이널 컷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먼저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영상 클립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파이널 컷에서 어떤 식으로 영상 편집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르게요, 스토리 라인을 하나만 사용하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개의 트랙을 놔두고 이 트랙별로 뭐 오디오도 배치를 하고 클립을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트랙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 그래서 하나의 트랙에다가 여러 가지 클립들을 이렇게 이어 붙이면서 작업하는 이런 스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파이널 컷에서 영상 편집하는 기본 개념인데, 하나의 스토리 라인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상 클립의 길이를
하나하나 클립 길이를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은 전체 영상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영상 하나의 클립을 길이를 이렇게 길게 만들면은 전체 영상 길이가 이렇게 길어진다. 요게 이제 리플 편집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컷은 이 리플 편집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단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밑에 갭 클립을 설치를 한다든지 요렇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파이널 컷은 리플 편집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립의 길이를 늘리면은 전체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클립의 길이를 줄이면은 전체 영상 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특색이 있고요. 두 번째 특색으로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클립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면은, 원래는 여러 개의 트랙이 있으면 빈 공간이 마음껏 넣을 수가 있는데, 빈 공간을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만 쓰는 대신에 빈 공간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계속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편집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립의 길이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있는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앞에 부분, 시작점이나 또는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면 클립 길이가 조정이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부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클립이 있고 뒤에도 클립이 있기 때문에 뒤에 클립을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앞에 클립을 이렇게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 부분을 클릭했을 때 앞부분을 늘릴 건지 아니면 뒷부분을 늘릴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요 판단할 때는 요 마우스 버튼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마우스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돼 가지고 대갈로처럼 요렇게 돼 가지고 앞부분에 여기 밑에 있는 요런 어떤 필름 스트립 모양으로 된 요게 앞부분에 있으면은 지금 앞에 있는 클립을 조정하겠다, 요런 뜻이고요. 요게 만약에 요렇게 돼 가지고 뒷부분에 요렇게 있으면은, 아이콘이 뒷부분에 있으면 뒤에 있는 클립을 조정하는 요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우스 모양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줄일 때 마우스를 떼지 않고 요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위에 이렇게 시간에 대한 숫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늘리면은 지금 기본인 상태에서 몇 프레임 또는 몇 초가 늘어나는지를 시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늘리면은 지금 플러스 00 그리고 21이라고 적혀 있죠. 요 21은 프레임 숫자거든요. 지금 24프레임으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24가 되면은 1초가 될 겁니다. 23이면 23프레임이 되겠죠. 그래서 23프레임만큼 늘어났다, 요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앞부분도 요렇게 하면 프레임 10개만큼 앞으로 이동했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뜻입니다. 요 숫자가. 마우스를 떼면은 이제 요게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영상 클립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영상 촬영했는 원본 클립의 처음까지 움직이게 되면 요런 빨간색이 나와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구간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니까, 요 빨간색이 나오면은 더 이상 내가 늘릴 수가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면은 빨간색이 나올 겁니다. 촬영된 원본 영상의 처음까지 오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셔도 되고, 나는 마우스로 움직인 게 아니고 영상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타임별로 내가 영상 클립을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클립을 클릭을 하시고 모디파이에서 여기에 있는 체인지 듀레이션,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체인지 듀레이션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입력해 줍니다. 요거는 이제 10초거든요. 10초만큼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영상 클립이 10초만큼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모디파이에서 체인지 듀레이션 들어가 가지고 나는 15초 한 다음에 지금 24프레임 편집이니까 절반 정도인 15초 하고 12프레임만큼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주면은 영상 길이가 자동으로 내가 입력한 시간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이걸 늘릴 때
원본 영상 클립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전체 영상 클립만큼만 늘어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키보드로 세밀하게 좀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끝부분 또는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쉼표하고 마침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쉼표를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마침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쉼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한 프레임씩 이렇게 당길 수가 있고, 반대로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오른쪽으로 늘려가면서 한 프레임씩 정확하게 세밀하게 조금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앞부분을 누르거나 뒷부분을 눌러서 움직이면은 전체 길이가 움직이고, 만약에 이 클립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고 마침표를 누르면은 그냥 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쉼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트림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더 늘릴 수 없으면은 이제 안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길이는 유지하면서 영상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 프레임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좀 많이 10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이고 싶으시면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침표를 누르거나 아니면 쉼표를 눌러 가지고 10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재생 헤드만큼 내가 클립의 어떤 길이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늘리고 싶은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재생 헤드를 이렇게 원하는 구간만큼 움직여 놓고 단축키 Shift X를 누르면은 지금 선택한 요 구간이 이 재생 헤드 있는 요 구간까지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Shift X를 누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줄일 때에는 재생 헤드를 이렇게 움직여 놓고, 그리고 Shift X를 누르면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움직이고 싶은 요 구간을 선택을 하고 Shift X를 눌러야 이렇게 작동을 하고, 클립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X를 누르면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재생 헤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빨간색에 있는 스키머 있죠. 이 스키머를 기준으로 클립을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스키머를 원하는 구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단축키 옵션 플러스 대괄호입니다. 옵션 플러스 대괄호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잘려 나갔죠. 그리고 뒷부분에 스키머를 배치를 해두고 옵션 대괄호를 하면은 뒷부분에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생 헤드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뒷부분을 줄여주고, 재생 헤드가 앞부분에 있으면 앞부분을 줄여주는 이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쪽을 트림 해주는 거는 여기 트림에서 트림 투 플레이 헤드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단축키는 옵션 플러스 역슬래시 요걸 눌러주면은 재생 헤드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쪽을 트림을 해줍니다. 그럼 요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기능은 거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자, 보통 저희가 지금 나중에 영상 편집을 이제 전문적으로 조금 프로처럼 하려고 하면은 영상 편집 기법 중에 L컷이 있고 J컷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오디오가 있잖아요. 오디오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오디오가 뒤에 클립까지 연결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클립의 오디오가 앞에서부터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로 오디오가 이렇게 겹쳐지는, 클립 화면하고 관계없이 오디오가 이렇게 겹쳐지는 방식 중에 L컷하고 J컷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있는 음악이 먼저 나오거나 또는 앞에 있는 음악이 뒤에 있는 클립까지 연결되거나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L컷하고 J컷을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요걸 만들었을 때 이거를 내가 다시 처음부터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메뉴에서 트림에서 Align Audio to Video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음악이 다시 요 클립에 딱 맞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L컷이나 J컷을 편집할 때 이 음악을 내가 처음부터 다시 조금 조정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Align Audio to Video 요것도 Align Audio to Video 요렇게 만들면은 이제 딱 맞게 요렇게 또 바꿀 수 있습니다. J컷하고 L컷 그리고 뭐 점프컷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파이널 컷 응용 강좌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트림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고 아무래도 보편적인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 단축키로 쉼표 또는 마침표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요런 식으로 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임 시간을 입력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맞춰주는, 요 정도만 아시면은 파이널 컷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클립 길이 조정하는 게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요게 셀렉트로 잡혀 있는데 요게 단축키 T를 누르면은 트림으로 바뀌거든요. 트림으로 바뀌면은 이 영상 클립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물만 요렇게 움직이는 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 T 눌러 가지고 트림 툴로 바꾸면은 마우스 모양이 요렇게 바뀌었죠. 마우스 모양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영상 클립의 길이는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물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화면으로 트림할 때는 미리 보기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화면으로 바뀌니까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확인하면서 원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이렇게 세밀한 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시면은 파이널 컷에 있는 트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학습을 하시게 된 겁니다. 완전 정복됐죠? 앞으로는 편하신 대로 트림을 해주시면서 영상을 세밀하게 조정해가면서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